어떻게 해야 존중하는 태도로 거절하는 걸까요? 두 가지만 딱 기억하세요. 누구나 yes라고 말하는 건 쉬워요. 근데 no라고 말하는 건 어렵습니다. 그 사람의 인격을 보려면, 또 얼마나 성숙한 사람인지를 보려면 yes가 아닌 no 할 때 태도를 보면 된다고 합니다. 어떤 부탁을 받을 때에는요, 세 가지를 따져보셔야 하는데요. 첫째로는 나와 그 사람의 관계를 따져봐야 돼요. 상대방에게 있어서 내가 어느 정도로 중요한 사람인지 판단해야 돼요. 물론 현재는 가깝지 않지만 더 나은 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부탁을 들어주는 건 좋습니다. 그건 나에게도 이익이 있는 일이니까 맹목적인 희생이 아니죠. 근데 그런 게 아니면 그냥 이용만 당하고 끝날 수 있기 때문에 관계를 좀 따져봐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남을 도울 만큼 나에게 여유가 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려면 내가 먼저 구명조끼를 입어야 되는 겁니다. 나를 보호하면서 남을 돕는 거예요. 그래야 오랫동안 남을 도울 수 있고 선한 의도로 부탁을 들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나에게 도와줄 수 있는 여유가 있는지 따져봐야죠. 세 번째로 따져볼 것은 자기 능력의 한계를 넘어서는 부탁인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부탁받은 일이 내 능력 밖의 일이거나 내 시간을 쓸 만큼의 가치가 없는 일이라면 부드럽고 정중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거절을 못하고 자기 의견을 밝히지 못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거절당하는 것도 매우 두려워한다면 이를 거절 공포증이라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인간관계가 힘든 이유라는 영상에서 이 관계가 미분화된 사람은 존재의 거절과 요청의 거절을 잘 구분하지 못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거절 공포증이 있는 사람은 내가 누군가의 요청을 거절하면 이 상대방의 존재나 가치를 부정하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거절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또는 나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이타주의자야 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거절을 하지 못해요. 그런데 이렇게 거절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어려서부터 안 돼! 이런 말을 많이 듣고 자라면서 이 내면에는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하면 안 된다. 이런 인식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안 돼! 노에 극도로 민감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거절이 주는 상처에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할 게 있어요. 내가 거절하지 않는다고 해서 상대방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거절하지 않는다고 해서 상대방이 무조건 상처 안 받는 거 아니에요. 거절을 못해서 어쩔 수 없이 부탁은 들어주지만 내가 여유가 되지 않고 능력이 부족해서 오히려 남을 돕기는커녕 일을 망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직접적인 거절만 못했지 대답을 뒤로 미루고 불확실하게 얘기하면서 일을 지연시키거나 그러면 이건 차라리 NO라고 하는 것보다 더 잔인한 거절이에요. 대표적으로 잔인한 게 전화 씹기. 받아서 아니에요, 거절하면 될걸, 그 말을 못해서 그냥 계속 전화를 씹어요. 최근에 저의 지인이 저랑 같이 있을 때 텔레마케팅 전화를 받았어요. 근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죄송한데 제가 지금 받을 상황이 아니어서 나중에 다시 전화 주시겠어요? 전 진짜 무슨 상황이 있는 줄 알았어. 근데 나랑 같이 있는데 아무 상황이 아니거든.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아니, 말을 왜 그렇게 했어? 아무 일 없잖아. 그냥 안 한다고 하면 되잖아. 이랬더니 지인이 하는 말이, 아유, 어떻게 그렇게 말해? 난 그렇게 말 못해. 그럼 그 사람이 기분 나쁠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들은 그게 일이야. 일상이야. 그걸 거절로 받아들이지 않아. 그냥 가입하지 않은 고객으로 체크하고 끝날 뿐이야. 이건 제가 대학생 때 텔레마케팅 알바를 좀 많이 해봐서 알아요. 안 할 거면 그냥 안 한다고 말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로 거절을 하면 상처 받지 않습니다. 관계도 깨지지 않고 오히려 상대방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지금 나에게 솔직하게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는구나 하고 오히려 친근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존중하는 태도로 거절하는 걸까요? 두 가지만 딱 기억하세요. 거절하실 때는요, 거절하는 이유를 대시고 그 다음 사과를 곁들이세요. 누가 부탁했을 때 무턱대고 안 해, 못 해, 다신 그런 얘기 하지 마! 이러면 기분 상하죠. 이게 아니라 내가 이러이러해서 못할 것 같아. 이러한 이유로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이렇게
타당한 이유를 대면 상대방 납득할 수 있어요. 다만 거짓말하지 마시고 이게 내 능력 밖의 일인 것 같아. 내가 요즘 시간적 여유가 없네. 시간이 많았더라면 내가 도움을 줬을 텐데 하고 나서 뭐를 곁들여요? 사과를 곁들여요. 아우 미안하게 됐어. 못 도와줘서 정말 미안해. 충분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나쁜 말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정중하게 거절을 하면 상대방의 마음도 다치지 않고 나의 삶도 맹목적으로 희생되지 않을 수 있어요. 자,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나는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다. 살면서 누군가에게는 상처를 줄 수 있다. 실망감을 안겨줄 수 있다. 그걸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거절한다고 나쁜 사람도 아니고요. 정중하고 젠틀하게 거절하면 상대방에게 실망감을 주는 게 아니라 아, 참 성숙하구나, 참 편안하구나 이런 인식을 줄 수 있어요. 그러니 거절에 대한 인식을 좀 바꾸시고 한번 연습해 보시면 좋겠어요. 처음이 어렵지 자꾸 하다 보면 잘할 수 있습니다. 현명하게 잘 거절하면서 나도 지키고 타인과의 관계도 지킬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웃긴 듯 따뜻한 상담사 웃다였습니다.